인터넷을 보시면 다양한 차용증의 양식이 있는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차용증에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직접 차용증 작성하시면서 네, 한번 네, 글씨를 가장 예쁘게 쓰시는 최 변호사님께서 저는 악필인데 차용증이라는 명칭, 사실 이런 문서를 작성할 때 대부분의 법률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명칭에도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명칭은 차용증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 내용이 차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요. 뭐 약정서 뭐 이런 것도 상관없죠. 약정서, 뭐 이행각서, 계약서, 차용증이라는 명칭을 굳이 쓰지 않아도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1번이 이제 인적사항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고 이제 돈을 빌려받는 사람이 있는데, 법적인 명칭으로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돈을 반환받아야 되니까 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채권자, 돈을 빌려받는 사람이 나중에 돈을 갚아야 되는 채무를 부담하니까 채무자가 됩니다.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한다라는 말은 그 사람이 동일인이라는 거를 혼동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 특정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한 정보를 기재를 해야 되고, 당연히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여기에 더 나아가면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까지 기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채무자가 최민종이고요. 채권자가 문승현이에요. 그러니까 최 변호사님이 돈을 빌리는 것으로 지금 현재 차용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디테일하시네요. 네, 제 생일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채권자, 채무자를 썼으면 일단 얼마를 빌려주는지 그 원금을 기재를 해야 됩니다. 저는 1억을 빌릴 거예요. 내가 예시로 든 건 난 1,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1억으로 올렸어. 근데 문제는 0을 잘못 쓰거나 점을 잘못 찍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글하고 아라비아 숫자 모두 기재하는 것이 매우 안전합니다. 맞습니다. 써주시죠. 1억. 원금. 원금은 현재 1억. 금 1억 원정. 원금 작성하셨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자 약정에 대해서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자 약정은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이자를 주기로 약정을 하셨다면은 뭐 연 몇 퍼센트 이렇게 정할 수도 있고 월 몇 퍼센트 이렇게 정하실 수도 있고요. 현재 이자제한법상의 연 이자가 20%를 초과하면은 무효거든요. 그러니까 20% 안으로 초과된 부분만. 그렇죠. 초과된 부분에 있어서 무효고, 이제 그러니까 20% 안으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자 약정을 할 때에는 이자율을 당연히 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능하면은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날짜까지 명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은 매월 며칠, 매월 10일, 매월 20일 이렇게 해서 특정을 해서 기재를 하시면 좋습니다. 연 15%를 지급하기로 하셨군요. 네. 그리고 15를 좋아하네. 매달 15일에 지급. 그러네? 별 생각 없이 하는데. 매달 15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변제하는 그 기준 일자를 정해야 됩니다. 사실 이거를 전혀 안 정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냥 나중에 돈 되면 줘. 그쵸. 상대방도, 채무자도, 나 돈 생기면 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차용증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변제기가 기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언제까지 변제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그 기준 일자를 정하는 것이 좋고, 앞서서 박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이자 약정 이외에 변제일이 정해져 있으면 이 변제일을 지키지 않았을 때 민법이 정하고 있는 지연이자라고 하는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변제일을 정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법이 물론 이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변제기를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변제 요청을 해서 그 요청이 채무자에게 전달되었을 때 이때가 변제기가 됩니다. 그러면 변제일을 정하는 거는 채무자 입장에서도 내가 변제일을 정하지 않을 때는 아무 때나 변제 요청을 받음으로써 서둘러서 변제 의무가 발생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를 위해서도 변제일은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사람 모두를 위해서 변제일을 정하시는 게 좋은데, 변제일이 굉장히 여유로운 2034년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자가 엄청 지급이 많이 되는 하긴 연 15%씩은 계속 지급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저거는 사실상 이거는 거의 고리대금업자. 근데 34년 10월 20일은 왜요? 볼 생각 없었어요. 그래요? 10월 20일까지.
이제 여기까지 작성을 하셨으면은 그 다음에는 작성 날짜, 이제 이 차용증을 작성하게 된 날짜, 그 다음에 각자 서명 날인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를 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기 어렵다면은 주민등록증 사본이라도 같이 첨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혹시 재판으로 갔을 때 채무자가 뭐 나는 이런 차용증 작성한 적이 없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그걸 증거로 내밀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이 차용증을 작성을 할 때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외에 또 추가로 더 적고 계시네요. 어떤 내용이 네. 더 있으면 좋을까요? 추가로 작성하는 내용 중에는 기한 이익의 상실 내용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자를 정했을 경우에 정해진 날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혹은 뭐 몇 해 지급하지 않으면 원금을 바로 변제해야 된다.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거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는 변제일이 2034년인데 만약에 그 전에 뭐 이자를 2회, 여기 2회 이상이네요. 2회 이상 지체를 하면은 뭐 당장 다음 달, 그 다음 달이 되었을 때 바로 변제를 해야 되는 의무가 생긴다는 거죠. 네. 이외로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이 책임을 지겠다, 이게 연대보증인데요. 우리나라의 정문화가 많이 통용됐던 그 옛날에 보증 잘못 써다가 폐가망신했다, 뭐 이 내용이 바로 드라마에서 봤던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정문화였어요, 그게. 네. 정부도 기반이었죠. 아, 연대보증 해달라고 네, 하니까 그렇죠. 정 때문에 써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끼리 왜 이래? 남자끼리 왜 이래? 우리가 남이냐? 이것 때문에 보증 쓰게 되죠. 나는 만져보지도 못한 돈인데.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지급 방식을 쓸 수도 있는데요. 정해진 계좌 있으면 계좌번호를 적어도 되고, 이 계좌로 원금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써도 무방합니다. 차용증 다 작성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연대보증인까지? 연대보증인은 박수현 스트로. 아, 저는 못하겠는데요. 짜잔! 다양한 서식이 있는데, 짜잔! 그러니까 꼭 들어가야 될 내용은 딱 여기 이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제대로 작성을 해 두시면은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뭐 법정에 가서도 뭐 이거를 증거로 제출하실 수가 있으니까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